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288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6,3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276명, 해외 유입은 12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7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네요. 그렇습니다. 사흘 연속 국내 발생이 2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이 276명, 서울에서만 135명, 경기 지역이 81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82%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해외 발생이 12명입니다. 격리 치료 중인 분들이 굉장히 늘어서 2,000명 가까이 되고요. 지금 1,976명이 격리 치료 중인 상태고 위중증 환자는 12명입니다. 사망은 한 분이 늘어서 307명, 치명률은 1.88%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발생자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아무래도 사랑제일교회와 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네. 8월 8일 또 8월 15일 광화문 인근에서 있던 집회에서 네. 전국적으로 상경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제까지 600명을 넘어서 623명이고 양성률이 17%였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확진자 추이가 나오면 네. 한 7, 800명대로 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인근에 있는 체육대학 입시 학원에 있는 학생들 16명이 또 집단 감염, 네. 무더기로 또 감염이 됐고요. 이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콜센터, 직장, 또 병원, 교회, 다른 교회, 또 유치원, 학원 등으로 114곳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감염, 3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 검사를 일단 빨리 하는 게 시급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될까요? 일단 처음에 명단 확보가 잘 안 됐고 또 부정확한 것도 상당히 있었는데 4천여 명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본 8월 브리핑 20일 수요일 정리 시작되는데 현장 브리핑을 바로 가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국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276명입니다. 서울 135명, 경기 81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총 226명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의 확진자로부터 직장, 의료기관, 다른 종교시설 등으로 추가 전파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로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집단 감염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8월 19일 18시 기준으로 총 3,263명을 검사하였고 확진된 분이 62명으로 늘어 확진자는 총 630명으로 양성률은 19.3%입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은 11개소이며 확진자가 근무하는 직장까지 포함하면 114곳의 시설에서 추가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방역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들에 대하여 시설별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교인과 교회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700여 명이 있습니다. 경찰,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통해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8월 19일 12시 기준으로 총 53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33명이고 이외에 집회 장소에 체류한 것으로 1차적으로 확인된 확진자가 20명입니다.
이들 환자들이 총 9개의 시도 지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다는 점, 또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당시 광화문 인근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고 행사 주최 측에 참석자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대절버스 탑승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와 가족, 친지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분들과 서울에서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방역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되며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실제하는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의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은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여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환자의 증가에 대응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 상황실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와 중수본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기본 원칙과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립하여 병상의 과잉 사용을 방지할 것입니다. 기초 역학조사서와 환자의 증상, 동반 질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원으로 분류된 대상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수도권 환자의 병상 배정을 총괄하여 수도권 내 병상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중증 환자 대응 역량이 충분하고 경기 지역은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 환자 대응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병상 등의 자원을 공동 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환자 격리병상의 사용 기준을 제시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회복 환자는 일반적인 여유병상으로 전원을 유도하여 중환자 격리병상의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병상과 치료센터도 계속 확충하여 환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50여 개 확충하기로 하는 한편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260여 개 추가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어제부터 태릉 선수촌을 개소하였고 경기도 교육연수원 등 추가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의 경우 2인 1실 사용을 적용하여 경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가족과 직장, 다중이용 시설 등으로 계속 전파되며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광화문 집회에 확진자의 참석과 추가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가져올 여파가 어느 수준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감염 확산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지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출퇴근이나 생필품의 구매, 병원 방문과 같이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집에 머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감염 위험은 현재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명확하며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의 대응이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주말에도 약속을 잡지 마시고 불필요한 지역 간의 이동 역시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계와의 협의와 집단 휴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 동안에는 집단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학대, 공공의대 설립의 철회와 첩약 폐지 등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 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집단 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새로운 진원지가 사랑제일교회인데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3,263명이 현재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가운데 63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양성률이 무려 20%에 가까운 19.3%나 상당히 됩니다. 높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또 검사를 또 거부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서 이 네. 700여 명이나 돼서 경찰의 협조 또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진원지로 우려되는 게 이제 8월 15일 또 8월 8일 경복궁
또 광화문 인근 집회지 않습니까? 그 비가 왔는데 우산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밀집도가 높았다고 하고 또 네. 구호도 외치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집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만 33명, 또 집회 참석자가 20명이 네. 일단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사람 중에 60대 이상이 무려 70%나 된다고 하거든요. 60대 이상이면 일단 고위험군에 속하고 또 이들이 속해 있는 시도가 서울 수도권을 빼고도 9개 시도입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뭐 직장이나 학교 등 2차, 3차 감염도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추가 전파 이걸 막는 게 또 급선무겠네요. 일단 확진자가 나온 곳만 11곳이고요. 네. 또 확진자가 다녀간 곳 등을 포함을 하면 뭐 콜센터, 또 다중이용시설 네. 포함해서 114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금 감염 전담자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 또 소독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진단 검사와 관련한 허위 정보 또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가짜 뉴스 믿는 분들 계시겠지만 진짜 가짜 뉴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가짜 뉴스 때문에 검사를 또 거부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언론도 물론 저희 언론도 이 가짜 뉴스를 평가를 해서 이게 유포되지 않도록 좀 협조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수도권 환자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지금 197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서울은 병상 가동률이 지금 80%라고 하지만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속속 생활치료센터를 열고 있습니다. 확충하고 있어서 지금 병상에 있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를 2,000여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 또 중증 환자, 또 경증 환자 치료시설들도 확충할 예정인데 일단 병상을 좀 비워놓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60대 이상 고위험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지금은 괜찮더라 하더라도 증상이 또 심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폐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의 치료 여력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좀 병상을 탄력적으로 서울은 주로 중증 환자 위주, 경기도는 생활치료센터로 경증 환자 위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화문 인근 집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3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상영 기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더 나왔네요. 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모두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중 대전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3명입니다. 먼저 대전 동구 용운동의 60대 여성과 또 서구 관저동의 50대 여성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구 목동의 60대 남성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어제 확진된 50대 여성의 남편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전과 충남에서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대전 5명, 부여 1명을 합해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3명은 유성구 신성동 50대 남성과 어운동의 20대 남성,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30대 유학생 1명입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5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어제 확진된 확진자의 가족 2명과 이 여성과 접촉한 주민 2명, 그리고 해외 입국자 1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126번 확진자가 천안시 목천읍의 한 교회를 다닌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당진에서도 이 20대 여성 1명이 서울에서 음악 관련 교육을 받고 돌아온 뒤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세종에서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30대 외국인 여성이 확진됐고요. 이들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나 수도권 교회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서울 경복궁역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집회 참가자 84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앞으로 검사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대구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 첫 2차 감염자가 나왔다고요?
네, 대구에서는 오늘 0시 기준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80대 여성들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 거주 60대 남성과 접촉한 이들입니다. 이 남성은 대구 서구 한 노인요양원 원장의 남편으로 광화문 집회 참석 후 부인의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했고 입소자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광화문 집회 관련 첫 2차 감염 사례로 판단하고 해당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하는 한편 이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고발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2명은 일반 지역 감염과 해외 입국자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대구 지역 확진자는 4명, 경북 지역 확진자는 1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이들이 3천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세버스 48대로 집회에 참여한 1,573명을 파악했으며 나머지 한 대의 운전기사와 탑승객을 찾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세버스 47대로 1,3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버스 탑승자들 가운데 대구에서는 18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경북은 파악된 1,300여 명 전원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백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인솔자 대부분이 교회나 특정 정당 등 집회 주최 측 관련자여서 탑승자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집회 참가자들을 조속히 검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단을 건네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에 대비해 코로나 환자 입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 등 2차 대유행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이번엔 전북 상황 알아봅니다. 하루 사이 전북 지역에선 확진자 5명이 더 나왔는데요. 이들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와는 연관이 없지만 수도권발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이번에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들 수도권에 다녀왔거나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라북도에서 추가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입니다. 조금 전 10시 반에 전라북도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 전북 57번에서 61번 확진자고 지역별로는 전주 3명, 익산이 2명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그러니까 이 확진자들이 직접 말한 동선으로는 이들 모두 서울사랑제일교회나 또 광화문 집회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모두 수도권발 감염과 관련이 있는데 57번 확진자는 앞서 서울을 다녀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53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 58번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익산에서 경기도 가평, 서울을 오갔습니다. 전주 거주 30대 남성인 59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서울 지역 확진자인 매형을 만났고 역시 전주에 사는 60번째 확진자는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와 인천 일대를 여행했습니다. 61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전주 한 식당에서 서울 지역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북 지역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사랑제일교회나 경복궁역 또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 기한인 어제까지 모두 27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1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3명에 대한 검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오늘 오전 중으로 모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재난상황실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유튜버와 정치인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발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집회 통제를 위해 동원된 경찰 7천여 명도 전원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며 인터넷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장면만 봐도 감동적이죠. 지금 쉼없이 끊임없이 올라오세요. 그런데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신혜식 씨는 3일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보람의 병원에 와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린 채 발언하는 차명진 전 의원.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우리의 이 황거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에 다녀간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 지역 상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확진자가 다녀갔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주변에 뭐 한두 명 났다 그러면 아예 그냥 쫓아내요, 사실. 이번 주 예약은 다 치유됐어요, 100%. 이 광복절 집회 때 이곳 광화문으로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경찰도 전국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동원된 경찰은 7,600여 명.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내일까지 진단 검사를 마무리하고 음성이 나온 경찰 부대부터 다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약금 문제로 예비 부부와 예식장 업체들과의 갈등이 예상되자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이달 말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앞둔 김모 씨. 5월에 호텔 측과 200명분의 뷔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상 50명만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호텔 측은 일부 할인은 해주겠지만 계약대로 200명 식사비를 다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시지도 않은 하객분들의 식대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그 금액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신랑 신부들이 다 그 피해를 떨어놔야 되는 게 좀 많이 억울하고요. 김 씨 같은 상황인 예비 부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 상황이 생겼을 땐 위약금을 낼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식장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소요 사태인데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현재 세부 지침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지금 마련 중인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에 요청한 겁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체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식장과 소비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모임 제한이 다음 달 이후로 더 연장될 경우 예비부부와 업체 간 갈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